예,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 품질 관리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처음에 분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이제 암기 과목이죠. 할 내용인데 대개는 뭐 3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고 그 문제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같이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품질 관리에 대한 전체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살펴보면, 자, 퀄리티 컨트롤에서 품질 관리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품질 관리의 사항, 그래서 일반적인 QC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SQC에서 통계적인 품질 관리, 통계학적인 개념에서 품질 관리 어떤 계산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토탈 퀄리티 컨트롤에서 전체적인 또는 전사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일반적인 QC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을 한번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QC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우리 교재에 그 핵심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여기가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먼저는 품질 관리의 어떤 그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자, 품질 관리라고 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어떤 대상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4M이라든가 하는 그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M으로 표시하는 값들입니다. M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네 가지 M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맨 해서 인력에 대한 것이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 머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materials, 재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money, 자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4M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M.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4요소, 4M이다 그러면 요 네 가지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이 외에 이제 5M이나 6M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4M에 대한 것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력, 장비, 재료, 자금이 4M이 된다. 관리의 대상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4M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그 순서, 서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 사이클 또는 관리 서클이라고 하고, 그것은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PD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DCA라고 하는 것은 계획 단계, 플랜, 그리고 실시 단계 두, 그 다음에 체크 단계, 검토 단계, 그리고 액션, 조치 단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관리에 있어서 계속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관리에 필요한 어떤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래서 플랜 단계가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작업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작업을 실행한 것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검토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고 그 체크된 것이 처음에 계획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정 조치를 하게 되죠.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 단계에, 그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그 사이클을 이룬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PDCA 사이클 명을 기억해 두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품질 관리에 있어서 일단 그 기본적인 세 가지에 있어서 품질 관리의 순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순서를 요 6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6가지를 보기에 그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걸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에 대한 특성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품질을 갈 것이냐 하는 품질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품질에 해당될 만큼의 어떤 작업의 특성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작업을 어느 정도의 특성으로 맞추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한 작업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스탠다드, 표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정 사항을 우리가 일반적인 품질 관리의 관리 사이클에 입각해 보면 이것이 플랜 단계에 속합니다. 계획 단계에 속하죠. 이런 플랜 이후에 그 작업을 작업 표준에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를 하죠. 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실시한 결과를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 단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체크된 결과를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하게 되죠. 액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품질 관리도 이 PDCA 사이클에 준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통계적 품질 관리해서 SQ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QC, 통계적 품질 관리. 자, 통계적 품질 관리에는 우리가 예전에 통계학에서 배운 뭐 산술 평균이다, 그다음에 분산이다, 표준 편차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를 줄 테니까 이런 그 통계학적인 개념에서 구하는 공식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값들을 대입해서 그 답을 내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수점 처리가 이제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점 처리에 꼭 지켜주는 거, 그것을 좀 주의하시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평균이다. 그러면 이제 X바라고 표현하죠. 산술 평균.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는데 그것을 산술 평균하라. 그러면 그 각각의 점수들을 다 더해서 과목의 수가 세 과목이면 세 과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식으로 쓰면 각각의 데이터, i번째 데이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다 시그마 더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개수 n으로 나눈 거. 이것이 산술 평균이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 그 다음에 중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위수, X바에 비해서 X틸트라고 하죠. X틸트로 표현해주면서, 중위수는 메디안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말 그대로 중간 위치에 있는 수를 중위수라고 합니다.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평균값을 얘기하고, 중위수는 그 계략적인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빨리 대체적인 데이터에 평균의 근사값을 구하고 올 때는 이제 중위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수라고 하는 것은 중간 위치에 있는 수, 데이터 중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수를 뜻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쭉 큰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수를 중위수로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위, 레인지의 약자를 써서 범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범위는 각각의 데이터의 최대값, x의 맥시멈 값에서 그 다음에 x의 미니멈 값을, 가장 작은 값을 빼면 그 데이터의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 값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변동이라고 나오는 라지 S인데, S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편차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편차 제곱 합. 자, 편차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와 평균 값의 차이가 편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식으로 쓰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는 XI로 표현을 하죠. XI.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데이터. 그리고 평균, X바죠. X바하고의 차이를 편차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제곱을 해서 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편차 제곱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편차 제곱합. 편차 제곱합. 그래서 다른 말로 변동이라고도 한다. 변동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뒤에 관련 문제나 이런 거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들으시고 문제의 수치를 대입해서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QC에서 이제 다섯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제곱합을 데이터 개수 n으로 나눈 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 편차 제곱합 라지 S를 데이터 개수 n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다시 쓰면 이것은 변동이라고 하는 것, 즉 편차 제곱합이 아까 쓴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를 평균과의 차이가 편차인데 이것을 제곱을 해서 시그마를 취한 것이 변동인데, 이것의 데이터 개수 n으로 나눈 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표준 편차. 시그마는 분산의 제곱근이죠. 분산의 제곱근. 그래서 분산이 있으면 이것을 루트를 씌운 것이 분산의 제곱근, 즉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이 데이터에다가 전체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 다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 이 변동계수를 구하는 건데, 이 변동계수, 베리에이션에 대한 계수가 결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이 표준 편차에다가 표준 편차 계산하는 값에다가 각각의 데이터의 산술 평균 한 것으로 나누어서 전체 곱하기 100 해서 퍼센테이지로 표현해주면 그것이 이제 변동계수인데, 이 변동계수를 구해서 결국 데이터의 품질 관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변동계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변동계수 값이
책에 표현된 대로 뭐 10%이다. 그러면 변동폭이 그만큼 작다는 의미니까 품질 관리가 상당히 뭐 양호하다. 뭐 이래서 이 변동계수 값을 가지고 품질 관리의 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변동계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품질 관리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전사적 품질 관리, 전체 종합적인 품질 관리, TQC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TQC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TQC를 하기 위한 이 툴들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 도구가 7가지가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험에 구체적으로 명칭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QC를 하기 위한, 종합적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은 이렇게 7가지가 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파레토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 그 다음에 체크시트, 각종 그래프. 여기서 이제 관리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도, 우리가 산포도라고도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층별, 이렇게 7가지가 TQC를 위한 기본적인 툴들입니다. 뭐 시험에 내용이 많이 나온다면 각각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툴들이 있다 하는 제목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을 쭉 작성을 하고 히스토그램 작성 순서 입각해서 데이터들이 정해지면 이제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어떤 그 분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데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어떤 그 데이터들의 전체적인 분포 곡선을 그렸다고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그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이 정규분포 값에 의해서 평균값과 시그마 값에 의한 그 분산 값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그 확률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정규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계산한 것과 그다음에 시그마 값을 계산해서 이쪽으로는 플러스 값으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값 안에 들어오는 요 범위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들어올 확률은 이제 68.27%.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제 토탈 4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4시그마 값이 들어올 확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95.45%.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안에서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부터 플러스 3시그마까지, 즉 시그마 값으로 따지면 6시그마 값이 되겠죠. 요 안에 들어올 확률, 정규 분포 안에서 들어올 확률은 전체의 99.73%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문제에 가끔 가다가 이 평균 값을 가지고 어떤 상한선, 하한선 주어졌을 때 그것이 그 어떤 그 값을 푸는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고 관련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대충 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6시그마 안에 들어야 된다. 한계가 상한선과 하한선, 상한 규격과 하한 규격이 주어질 때는 전체 6시그마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쪽만 주어졌을 때 상한과 평균과 상한 또는 평균과 하한이 주어졌을 때는 요 안에나 요 안이니까 결국 3시그마보다는 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QC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래프 안에서의 그 X바 R 관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리도에 대한 얘기. 자, 관리도에 관련된 것은 시험에 자주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 관리도에 대한 흐름을 좀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적어본 것은 그 X바 R 관리도를 풀이해 나가는 그 풀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각각의 데이터가 X바와 R로, 그러니까 평균값과 이제 범위값으로 일단 구한 다음에 그 각각 구한 것을 전체적인 그 X바에 대한 전체 평균, 요 평균의 각 조별 평균을 또 구하고, 그 다음에 범위에서의 각 조별 전체 범위를 또 구해줘서 이 X바와 R 값을 가지고 어떤 관리의 한계선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X바에 의한 그 관리, 그 다음에 R에 의한 관리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관리도의 상한선, UCL과 관리도의 하한선, 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한과 하한을 구분 지어지는 그 공식이, 그것이 X바 관리도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R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요거보다는 요것이 출제가 종종 되고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평균값에다가 A2라고 하는 어떤 개수에다가 범위 평균을 곱해서 더한 것으로 계산하고 하한선은 X바에서 요 값에서 뺀 값으로 하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요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88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2번이 나와 있는데 자,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방법에서 X바 R 관리도에 의한 관리가 있다.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 결과를 보고 다음 물음에 산출 근거와 답을 답안지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자, 데이터에 주어진 것을 보면 조별로 해가지고 각 조가 쭉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조별로 측정하는 것을 보면 X1, X2, X3 해서 조별로 3회씩 측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정 횟수가.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제 표에 주어지게 되죠.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주어지게 되면 이런 값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데이터들이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지면 이 데이터에서 X바 R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조별로 이 세 개의 측정 값들에 대한 합계를 계산합니다. 요것을 X1에서 2, 3를 합계를 하죠. 그래서 X에 대한 시그마 값을 계산합니다.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들이 있을 거고, 나온 값 다 더하면 되겠죠. 나온 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평균값. 그래서 여기는 이제 X바라고 표현했죠. 평균값. 그러면 요 전체 더한 것에서 데이터가 3개니까 3으로 다 나누어주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평균값들을 다 계산을 해준다. 평균값을.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요 3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1조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 2조에 대한 차이, 3조에 대한 차이, 4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범위 값들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범위 값들. 자, 그러면 이러한 조별 평균과 조별 범위를 전체를 이제 다 합산을 해서 다시 한번 평균을 낼 텐데 이 전체 조별 평균을 다 합산을 한 것을 우리가 시그마 X라고 하고 요 범위를 다 합산한 것을 시그마 R이라고 할 때 이때 이제 평균 값이 나오죠.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의 또 다른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한 요 값이 데이터가 지금 1조부터 4조까지 있으니까 4개를 다시 더한 거니까 전체 시그마 X 한 것을 다시 데이터 개수 N 4로 나누겠죠. 여기서는 4가 대입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것을 X바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R바, R의 평균값을 다시 계산하면 즉 시그마 R 다 더한 거. 요 값을 요 데이터가 4개니까 개수 N으로 4개로 다시 이것도 나눠주게 되면 R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X바 R 값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관리의 상한선, 하한선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관리의 상한선, 하한선을 계산해 주게 되는데 자, 관리의 상한선을 계산할 때는 관리 상한선 계산할 때 UCL 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계산할 때는 공식이 평균값에서 플러스 A2에다가 R 이렇게 계산되어지는데 이미 여기서 X바는 여기서 계산한 요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이제 요 값 계산한 게 되겠죠. 지금 문제는 이제 요 A2 값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A2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A2냐 하는 것은 문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문제지에 A2 값에 대한 것이 값이 데이터가 표로 해서 다시 주어져 있는데 n에 따라서 A2가 1.88, 1.02, 0.7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n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다 n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로 해서 다 나눴지만 여기서 계산한 A2에 의한 계산하는 n 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 조별 측정 값의 수가 n 값입니다. 그래서 요 x1, x2, x3 즉 데이터가 각 조별 3회의 측정 값을 갖고 있으니까 3회 값이 결국은
A2 계산할 때 N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니까 A2는 N이 3일 때는 1.0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2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걸 계산한 예를 보면 결국은 LCL 계산한 걸 보니까 평균값을 계산했더니 결국 281.18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A2 값은 데이터가 3개니까 그때가 1.02라고 나있죠. 그래서 1.02에다가 곱하기 R 계산한 것을 보니까 32.5가 나왔습니다. 32.5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LCL 하한관리선은 결국 ALS 바에서 A2 R 값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한 값에서 이것을 결국 이제 빼주면 결국 하한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X 바에 의한 평균값 이 세 개를 가지고 X 바 관리도를 구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R 바에 의한 관리, R에 의한 관리도는 R에 의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R에 의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R에 의한 상한선 UC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D4라고 하는 개수에다가 R을 곱한 것이고 LCL이라고 하는 하한선의 개수는 D3라고 하는 개수에다가 R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도 문제에서 표에 주어지니까 데이터 개수 N이 3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D4는 2.57로 주어져 있으니까 2.57을 대입을 하면 되겠고 D3 값은 문제지에 특별히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상한선에 대해만 고려하는 값으로 우리가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전체적인 품질관리의 개념이 이해가 가시라고 봅니다. 한정된 그 시간 때문에 품질 관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강의를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제가 많이 된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을 좀 넓힐 수 있겠지만, 품질 관리에서 출제되는 것이 한두 문항 정도, 가볍게 3점에서 많이 나와요. 한 5, 6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셔도, 품질 관리에서는, 오는 점수를 다 득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7강에 걸쳐서, 공정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쭉 정리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쭉 한번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교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쭉 관련된 문제를 자세하게 두세 번씩 풀어서 정리를 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해서 인터넷 강좌를 다시 한번 들어보신 쪽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